네, 시사인 투비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점 정치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현정치대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네, 저는 어제 가보지 못했고 광주 MBC 뉴스를 통해서만 봤습니다. 이준석 이현주 전 의원의 토크쇼. 예. 어제 취재차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혹시 또 저도 신당에 참여한다는 그런 구설에 올까봐 자제를 하고 그렇죠. 현장에 간 기자들한테 네. 자세한 분위기는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월 27일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한다가 어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왜 12월 27일? 12월 27일이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총선까지 한 신당이 활동을 하려면 100일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12월 27일이 박근혜 전 대표가 이준석을 정치권에 영입한 자기가 정치를 시작한 12월 날짜랍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일 때 영입을 했던 네, 예, 그렇죠. 12월 12월 27일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때까지가 큰 변화 없이 신당 창당한다는 거. 따라서 향후 한 달이 여야 각 정당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의 어떤 합종 연행에 향방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온라인으로만 해서 3만 명 넘게 모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지자들에게 전부 인적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온라인으로 구글 폼으로 보냈대요. 그런데 하루 만에 자고 일어났더니 3만 4천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창당을 하게 되면 최소한 발기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신당 창당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입당 자격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상세하게 기입을 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당원이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지지 기반이 될 수는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돈 안 드는 정치, 속도감 있는 정치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그런 실험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자기가 당대표 때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제원 의원이 부산에서 버스를 많이 동원을 했잖아요. 97대인가? 네. 그거에 비해서 본인들은 버스에 동원하는 거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지지 기반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토크쇼를 대구 대전까지 연말까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토크쇼를 통해서 네. 일단은 거기에 이제 어제 축사를요. 네. 이용섭 전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용섭 전 시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해서 축사를 해가지고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전에 이 장소 섭외도 이용섭 전 시장 측에 부탁을 했고 그쪽에서 김대중 센터를 예약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용섭 시장이 이 두 분 정치 행보에 바로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어제 축사에서도 본인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생각이 없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항상 양당 독과점 진영 정치가 만국병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신당 등이 이제 여러 갈래가 있는데 단일 대오가 형성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빅텐트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럴 때 그렇지 않고 각자 도생하면은 이건 실패한다. 근데 어제 축사 중에서도 이 신당이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양당 독과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어려운 일만큼 도전에 나서야 되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축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빅텐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게 판이 구체화되고 점점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은 이용섭 전 시장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제3지대 정당이 나오게 되면 성공의 관건은 인재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용섭 전 시장도 인재를 발굴해서 투입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아닐까요? 그렇죠. 인재들이 또 중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변수는 두 가지인데요. 네. 그 선거법 협상이 변수입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 지금처럼 준연동형으로 할 거냐, 양당이 또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병립형으로 병립형. 할 것이냐. 네. 병립형으로 하게 되면 이제 신당의 동력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 저조하면은 신당에 특히 이준석 신당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지만은 네. 무슨 갑자기 이 양반이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국정기조를 변화해가지고 뭐 야당하고 협치를 한다든지 그동안에 내가 1년 8개월 동안 잘못했다라든지 그렇게 태도 변화가 있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신당 세력의 동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네. 뭐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 국정기조 변화는 난망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신당의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고 어제 이제 광주에서의 네. 그런 토크쇼 계속해서 대전 대구 이어지게 되면은 네. 연말까지는 신당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꼭 이렇게 시장을 찾고 본인에게 텃밭이었던 곳이라든가 우호적인 곳을 찾게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를 찾았어요? 한동훈 이제 전 장관의 출마 가시화 이것도 구체화되는 것 같고요. 어제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이미 내 경쟁 상대는 3년 뭐 5개월 정도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과는 경쟁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벌써 전국을 이준석 대 한동훈의 프레임으로 네. 어제 딱 만들어 가더라고요. 네. 그런 게 뛰어나죠. 이준석이. 네. 지금 모든 관심들이 이제 양당의 어떤 대결 구도에 지친 필요한 국민들은 한동훈, 이준석. 네. 이거 우선 재밌잖아요. 꿀잼이잖아요. 그거 네. 관측하기에. 네. 어떤 사람들은 호사가들은 그럼 대구에서 이준석과 한동훈이 좀 붙어봐라. 그럼 우리는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네. 한동훈이 역시 대구를 찾아가지고 물론 법무부에서는 애정된 정책 홍보 행보라고는 하지만은 어제 대구 시민들에게 존경과 애정을 언급을 하고 네. 또 대구는 6.25 전쟁 때에도 적에게 한 번도 도시를 내주지 않은 어떤 자유민주 도시이다. 이게 대구를 칭송하는 발언들을 네. 많이 했고 7시에 원래 기차가 예약이 됐었는데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사진 찍기를 원하니까 여러 차례 기차 시간을 연기를 하면서 10시까지 그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을 다 응해줬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을 이용해서 이준석의 신당 바람 혹은 돌풍을 상쇄해야 되겠다 이런 효과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도에서는 굉장히 앞서지만은 서울과 대구에서는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요? 서울에서도요. 네. 네. 그래서 총선에 출마하느냐 이제 가는 데마다 질문이 물어보면은 네. 총선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지만은 법무 정책 정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애들로서 표현을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한동훈의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마 시기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려면 내년 90일 전 1월 10일까지 공직 사퇴 기한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연말에 내 다음 달에 한동훈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출마하실 사람들이 뭐 원희룡 장관, 뭐 추경호,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출마합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욕을 뭐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출마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도 된다고 또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사고를 또. 그래서 여권에서는 한동훈을 네. 세 가지 정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서울 종로에 출마를 시켜가지고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거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 현재 119석인데 국힘당이 17석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종로에 출마를 해가지고 수도권의 공략을 목표로 한다. 네. 두 번째는 자객공천으로 마포, 의뢰, 정청래
눈에 가시 같은 정청래 거기에 보내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오산의 안민서구원 이런 지역에 보내서 자객 공천으로 두 사람을 제거를 하고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비례대표를 줘가지고 네. 지금 전국 선거를 지휘하게 하고 전국적인 영향력도 고양을 시키고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서로 당내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한동훈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은 시작됐다고 보도가 됐죠. 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이 사람은 인사 검증에 동의했다라는 게 보도가 됐고요. 네. 재밌는 거 하나는 오늘 어디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던데 아침 신문에 네. 원희룡 장관을 네. 개항을 이재명 대표에 출마시켜 가지고 개항을로. 네. 출마시킨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거의 동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원희룡 장관은 나쁠 거 없죠. 네.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각을 세워가지고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한동훈에 밀려가지고 원희룡 장관은 지금 어디 설당이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이루어질지 다음 주 정도에서부터는 그런 게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한동훈 법무장에 나오게 되면 조국 전 장관하고 맞붙을 수도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다음 달에 광주에 와서 또 예. 북토크쇼, DK 너멀 북토크쇼를 하고 막 신당설도 있었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조국, 추미애, 송영길, 조추송의 이런 출마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외연 확대를 하려면 중도층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추송은 강성 지지층에서는 좀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범야권 어떤 민주개혁 진영에서도 조금 오른쪽으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중도층 공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싶어서 사실은 그 민주당 내에서는 좀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의 움직임도 만약에 선거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네. 조국도 비례대표 정당을 모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떤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광주에서 뭐 신당 창당설 이런 것은 뭐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기반도 없고 거기에 또 중도층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여론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과 한동훈의 어떤 대결 네. 그런 건 뭐 현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을 것 같다. 네,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그 전에 탄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 탄핵 얘기 갑자기 쏙 들어갔습니다. 이거. 탄핵을 하게 되면은 네. 출마를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네네. 그게 보고가 되면은 출마도 사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체크를 해봤더니 여당에서는 네. 탄핵하려고 하면은 보고를 국회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탄핵 보고할 때 사표 내고 수리해버리겠다. 아. 그러면은 오히려 민주당 내 탄핵 시도가 한동훈의 몸값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할 테면 해봐라. 이미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식적인 같으면은 탄핵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출마할 것을 엄두를 못 냈는데 네. 이건 전국이 하도 이상하고 이게 정치판이 이상해져서 탄핵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는 장관이 오히려 출마하고 대선 후보로 그냥 나서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정치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 의원들은 탄핵을 시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걸 딱 그 득실을 계산을 하고 있고 현실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여권 입장에서는 탄핵 시도를 할 때에는 뭐 정광석화처럼 사표 내고 수리해버리면은 오히려 본인들의 주목도만 높아진다.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입장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법을 너무 잘하니까 상식을 넘어서 버리는군요. 한동훈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대선 후보까지 계속 네. 2위까지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니까 다음 한 달 동안은 여야가 굉장하게 합종 연행, 여러 모색, 네. 또 개각 등으로 굉장히 바빠지는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또 궁금한 거 김건희 특검 또 50억 특검 민주당이 지금 강공으로 나가고 있는데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산법 거부권 또 이번 주에 대통령 선택이 있잖아요, 지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준석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한동훈 대구 가고 네. 이준석은 나의 상대는 한동훈이다. 윤석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관심이 네. 모든 이슈가 네. 또 뭐 김포 수도권 뭐 편입부터 시작하고 공매도 이런 정책적인 문제까지 이슈에서 민주당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런 대통령도 있잖아요. 약간씩 안 보이기 시작하네요. 대통령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해외 나가는데 해외 나가면 내일 또 영국 프랑스 가는데 그 다음 달에도 네덜란드를 또 간대요.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아마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정말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한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계속해서 아마 임기 3년 6개월 남아 있는데 나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나가보자 해서 5대양 6대주를 다 갈 것 같습니다. 가서 유튜브를 해요, 그럼.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도 네. 안 보이고 민주당도 안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네. 전략 파트에서는 고심이 된 겁니다. 야 이거 대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하고 50억 특검을 강공 모드로 돌아서는 겁니다. 왜?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이 거부권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너무 과도한 거부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에 관련된 특검 조사를 하자고 도이치모터스 배우자 특검이잖아요. 관련을 네. 그것을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내 부인과 장모를 보호하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했다라는 여론들이 역풍이 보수층 내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쯤 되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표 정치인들이 각 지역에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물갈이 대상이 되는 장제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불만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럼 보수층의 여론과 일반 민심의 역풍을 받아가지고 야 제가 있는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뭐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반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의 이탈표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 노림수를 생각해서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을 강공 모드로 네. 돌아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고육 주책이긴 하지만은 또 그게 총선 여론까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뭐 수로 셈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국민의힘 혁신위 특강에 이상민 의원이 나가서 특강을 하겠다고요? 혁신위에 가서 특강을 한답니다. 네. 특강을 혁신위에서 이상민 의원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네. 응했어요. 그러면은 야 상대 당의 혁신위에 가서 특강을 하는 것은 이건 약간 해당령이 비슷하게 돼서 징계 조치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할까가 예상이 중요한 되는데 거잖아요. 예. 무슨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가서 이제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데 상대방에 가서 우리 당의 의원이 특강한다? 그러면 해당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고요. 근데 이 원칙과 상식 비명계에서는 이재명의 희생,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개딸 강성 지지층 행동을 자제를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이제 이분들은 공천 불안 그룹의 여기까지 결사체에 듣겠습니다. 불과하지 예. 않느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행의 김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